자, 이번엔 글로벌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토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간단히 하나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 연준 위원들의 네. 그 발언들이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예. 그리고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그 계속 부분 나오고 좀, 있죠. 그 부분 말씀드릴 네.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받기는 했습니다만 빠르게 올라오는 한편으로 네. 지금 계속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리스크로서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LPR 금리를 이제 0.1%포인트 인하한 부분과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방금 얘기해 주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뭐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종합해서 보면은 다소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뭐 어떻게 나서겠다라고 의견을 세우기보다는 네. 뭐 관세 정책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지금 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그 네. 하향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뭐 시장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확인하는 데에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네. 당장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6월, 7월 이렇게가 언급이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보스팅 여는 존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뭐 연내 1회 정도 인하를 네,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금리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이어서 또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하락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경각심이 자극되는 시점에서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를 시장이 궁금해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일단은 관망하는 모습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금리 높은 레벨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CME 패드워치 상에서의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95%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 그렇게 되고 있고요. 7월까지도 동결 가능성이 7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연내 2차례 정도의 인하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인 스탠스 속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 연준 위원들도 뭐 계속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가 잘 가주다가 오늘은 또 이제 꼬꾸라졌는데 지금 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뭐 과매수 구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뭐 사실 투자 심리가 워낙에 묶여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은 물러설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전고점 레벨 근처까지 좀 빠르게 회복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빠른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불안 심리도 좀 적용을 한 게 어제 시장 같은 경우 작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제 경제 인사들 쪽에서는 계속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결국 그런 일환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 의사를 열어놓았고 그리고 뭐 EU와 관련해서도 지난 주말 동안 뭐 합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나왔던 부분 중에 EU 집행위에서
이제 경제 전망 상반기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올해 GDP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3%였는데 0.9%로 수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랑 EU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도 어쨌든 지금 관세를 뭐 아예 안 매긴다거나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통상 환경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향후에 나오는 이제 하드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아야겠지만 미국의 경기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수가 상방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게 아니죠. 그동안 뭐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이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앞서 김기은 아나운서가 또 잘 정리를 해줬는데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인하했는데 어떤 시사점들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정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5년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대출이나 뭐 1년물 같은 경우는 또 일반 기업 대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사라 대출 받아서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이 더 유용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인하 조치 같은 경우 7개월 만에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서 이제 지난 10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이제 25bp씩 0.25%포인트 인하한 거에 이어서 이제 진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3.0%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역대급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저번 주에 인민은행에서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계속 좀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확장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진작 그리고 부동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19일 날 발표됐었던 중국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뭐 그동안에는 계속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가 나타났었는데 지난 그 4월 같은 경우는 또 전월 대비했을 때 그 상승률 자체도 감소했고 예상치였던 6.0%포인트 대비했을 때 6.0% 대비했을 때 5.1%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수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되살아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지금과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이 추가적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중국의 이제 자산이 어느 방향으로 갔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제 금값이 오르는 원인이 중국에서 금매입을 막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도 이제 위안화로 표시되어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달러라든지 그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자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심리가 팽배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과 같은 대표적인 달러 표시 자산들을 매입하려는 수요로 이어졌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이전을 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이번에 유동성 공급 정책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또 다음에 지표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 뭐 정책 당국에서 의도한 것처럼 내수 진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입장에서는 사실 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출주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큰 우리나라의 그 수출 상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업종 특히나 이제 뭐 소부장 기업들이 또 중국이랑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좀 실적의 회복에 나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제 중국에서 내수 중심의 부양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고 네, 있고, 뭐 맞습니다. 컴퓨텍스도 그렇고 맞습니다. 밤새 구글도 열었었죠. 네네. 우리가 어느 쪽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앞서서 맨 처음 네. 주제로 말씀드렸던 거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뭐 빅테크들이 다시금 주도 영역으로서 올라설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계속 좋은 상태로 이어진다라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일단락을 한 예.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모멘텀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그렇죠. 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번 주에 뭐 트럼프 대통령 순방 일정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발자 컨퍼런스나 이런 IT 쪽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계속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속 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네. 또 뭐 미국의 지금 지수 회복세가 어느 정도는 좀 멈춰 있는 상태긴 하지만 CNN의 그 공포 탐욕 지수 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탐욕 구간, 그렇죠. 그 극도의 탐욕 예. 구간 그 경계선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또 미국에 대한 어떤 낙관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진다면 뭐 미국 내의 투자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크기 때문에 수혜 가능한 부분으로서 이제 뭐 전력기기라든지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뭐 건설기기 같은 경우도 좀 예.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